안녕하세요, 바미지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짐색인데요. 1에서 2mm의 얇은 실이랑 이 오링만 있으면 돼요. 만드는 방법도 너무너무 쉽고 꽤 다양한 옷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패턴 만들 때는 한길긴뜨기만 반복해서 뜨는 거라 난이도가 높지 않고 중간중간 변형된 한길긴뜨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예쁜 짐색 완성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사용한 실은 코튼필드인데요. 다른 실에 비해 완성도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몸통과 가방 끈을 연결해줄 오링 2개가 필요해요. 저는 24mm를 사용했고요. 크기가 다양하니까 각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바늘은 두께 3mm 5호를 사용할게요. 코튼필드 실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실이 한 가닥 나와 있어요. 실에 띠지를 풀지 않고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실을 쭉 잡아당겨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실의 끝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왼손을 쭉 펴줍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위에 실을 올려서 한 바퀴 감아주신 다음 검지와 중지 사이로 놓고 검지 뒤로 걸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기본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잡고 있는 실 뒤쪽으로 코바늘을 대주시고요. 코바늘을 내 몸 쪽으로 당기면서 아래로 돌려주세요. 코바늘에 실이 한 가닥 꼬여있죠? 꼬인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 가닥 걸어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 완성됐죠? 이 상태에서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요. 사슬은 6의 배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2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사슬 실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사슬의 개수를 6의 배수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패턴 만드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길이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총 사슬 18개로 6의 배수로 떠준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사슬 2개를 더해줄게요. 저는 이 정도 길이로만 떠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0개의 사슬을 만들어 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첫 단의 기둥코로 사슬 2개를 더 올려줍니다. 다음에 코산에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코산이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 사슬이 있잖아요. 이 사슬을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는 사슬이고 여기는 이렇게 사슬, 이 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코산이에요. 자, 다시 정돈해서 잡아주시고 제일 위에 있는 사슬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산부터 시작할 거예요. 코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코산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감아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코선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아주시고 이렇게 꺼내줍니다.
꺼내주시면 바늘에 실이 3가닥 걸려있죠? 감아서 2줄 통과시켜주시고 다시 감아서 2줄 통과시켜주세요. 다시 실 감아서 지금 여기 코산에 해줬으니까 그 다음 코산에 또 해줄 거예요. 실 감아서 다음 코산에 바늘 넣어줍니다. 이렇게 실 3가닥 걸린 상태에서 2가닥씩 통과를 시켜줍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또 코산이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2가닥씩 통과시켜줍니다. 다음 코산에도 이렇게 넣어서 반복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코산에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코산까지 쭉 떠주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코산까지 빠짐없이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첫 단이 완성됐어요. 아직까진 엄청 쉽죠? 기둥이 6의 배수에 2개를 더해준 개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맨 끝에 첫 단에 기둥으로 올려준 사슬 2개도 포함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기둥의 개수가 잘 맞게 떠줬다면 바로 2번째 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 올릴 때 사슬 2개로 기둥을 먼저 세워줄게요. 사슬 2개 만들어주신 다음에 편물을 반대면이 보이도록 돌려서 뒤쪽 면을 보면서 떠줄 거예요. 우선 이 첫 번째 기둥은 방금 올려둔 사슬 2개로 이어준 상태고요. 이 2번째 기둥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앞걸어뜨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첫 번째와 2번째 기둥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 이 2번째와 3번째 기둥 사이로 바늘을 꺼내주시면 코바늘 위로 기둥 하나가 올라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늘 위에 기둥이 올라오게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위치를 먼저 설명드렸고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니까 바늘에 실 1가닥 먼저 걸어주시고 첫 번째와 2번째 기둥 사이 여기 기둥 사이로 들어가서 2번째와 3번째 기둥 사이로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준 다음 이렇게 바늘에 3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2줄 통과 그리고 또 2줄 통과 이렇게 해서 앞걸어뜨기를 하나 해줬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기둥은 사슬로 이어줬고 2번째 기둥은 앞걸어뜨기로 올려줬어요. 그 다음 3번째 코부터 6번째 코까지 위에 보이는 코에다가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이 위에 있는 코에다가 떠줄 거예요. 지금 이 2번째 기둥은 앞걸어뜨기로 기둥을 이어서 떠준 상태고요. 이 3번째 기둥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코가 있죠? 여기 이렇게 따라서 쭉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코가 있어요. 여기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3번째 코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3번째 코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줄게요. 그리고 다음 4번째 기둥도 쭉 따라서 여기 위에 보시면 코가 여기 있죠? 여기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코 여기 바늘 넣어서 바늘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다시 실 감아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앞걸어뜨기 해준 것처럼 여기 2개의 기둥에도 다시 앞걸어뜨기를 떠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6번째 기둥까지 떠줬고요. 첫 단이랑 2번째 단 기둥이 일자로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떠주세요. 이번에는 7, 8번째 기둥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각각 하나씩 해줄 거예요. 방금 떠줬던 그 기둥 바로 옆에 6번째와 7번째 기둥 사이 구멍에 바늘을 넣고 기둥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밖으로 꺼내주시고 이렇게 3가닥이 올라오면 2가닥씩 통과시켜줍니다. 다시 실 감아서 지금 방금 떠준 기둥과 그 옆에 있는 기둥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기둥 하나만 바늘에 걸어줄게요. 바늘에 실 걸고 밖으로 꺼내준 다음 2가닥씩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입체적으로 기둥이 2개 생겼죠? 그 다음 4개의 코에 아까 해준 것처럼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입체적인 기둥 2개와 일반 한길긴뜨기 4개를 반복해서 뜨는 패턴이에요. 방금 입체적인 기둥 2개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일반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줄게요. 기둥 위에 있는 코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줍니다. 네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요. 이렇게 1번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줬으니까 이번엔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입체적인 기둥 2개를 만들어줄 차례예요. 이 2개의 기둥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입체적인 기둥을 만들어줄게요. 실을 감아서 방금 떠줬던 한길긴뜨기 기둥 바로 옆에 여기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기둥 하나만 걸어주세요. 바늘에 기둥 하나가 올라가 있죠? 실 1가닥 가지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기둥. 바늘에 기둥을 올려주시고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기둥 2개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서 기둥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4개의 코에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의 기둥이 남아있죠? 이번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2개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실 감아서 이 끝에서 2번째 있는 기둥 이렇게 잡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 감아서 이 맨 끝에 있는 기둥에 떠줄 건데요. 그냥 이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실 걸어서 나온 다음 바늘에 걸린 실 3가닥을 이렇게 2가닥씩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째 단까지 떠줬어요. 잘 보시면 중간중간 입체적인 기둥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입체 기둥 2개, 일반 한길긴뜨기 4개를 반복해서 패턴을 만들 건데요. 세 번째 단에서는 뜨는 방법이 아주 조금 달라요.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단 떠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둥을 이어주는 사슬을 2개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반대면이 보이도록 돌려서 떠줄 건데요. 지금 보시는 면이 앞면이고 이렇게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 면이 뒷면이에요. 앞면에서 보시면 기둥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사슬이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뒷면에서는 앞 걸어뜨기로 떠주셨으면 이번에는 뒤 걸어뜨기로 떠주셔야 해요. 우선은 사슬 2개로 맨 첫 번째 기둥은 이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둥 있죠?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두 번째 기둥을 이어서 패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바늘을 넣냐면 앞걸어뜨기 할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늘을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으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기둥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뒤에서 보면 기둥 하나가 바늘 위에 있죠?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고 뒤에서 보면은 기둥이 하나 잡혀있는 모양이에요. 뒤걸어뜨기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실 감아서 뒤걸어 한길긴뜨기 떠볼게요. 실 감아주시고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 사이로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둥 사이로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주시고 바늘에 실이 3가닥 걸린 상태에서 2가닥씩 통과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둥을 이어서 떠줬고요. 이 앞에 4개의 한길긴뜨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4개의 코에 한길긴뜨기 각각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실 감아서 세 번째 기둥이 쭉 이어지는 코에다가 떠줄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4개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줬고요. 이번엔 입체적인 기둥 부분을 떠줄 차례예요.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떠줄게요. 우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넣어줄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니까 뒷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 기둥이 2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바늘에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에 기둥 하나를 걸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이 3가닥 걸린 상태에서 2가닥씩 통과시켜줍니다. 다음에 다시 실 감아서 하나 남아있는 두 번째 기둥도 똑같이 떠줄게요. 이 기둥을 이렇게 잡고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두 줄씩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봤을 때 또 다른 가로줄이 생겼고 뒤에서 보면 입체적인 기둥의 길이가 더 길어졌죠? 이렇게 뒤걸어 한길긴뜨기 2개 해줬으니까 다음 4개의 코에는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아랫단을 떠준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기둥과 일자로 이어지는 코에 떠주세요.
이렇게 4개의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떠줬고요. 다음에 다시 기둥 부분을 만났어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 감아서 이렇게 기둥 하나만 바늘을 걸어주시고 이어서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다시 여기 옆에 남아있는 기둥도 마찬가지로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반 한길긴뜨기 4개 떠주시고요. 이제 이 끝부분에 입체적인 기둥 2개를 떠줄 거예요. 끝부분을 펴서 뒷면으로 돌려보시면 기둥이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기둥이 일자로 잘 이어지도록 헷갈리지 않게 바늘에 기둥을 잘 걸어주셔야 해요. 우선 이 끝에서 2번째 있는 기둥에 먼저 실 감아서 뒤걸어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 감아서 맨 끝에 있는 기둥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밖으로 꺼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2줄씩 통과. 이렇게 해서 3번째 단도 끝났어요. 앞뒤로 패턴이 조금씩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해를 조금 하셨을 텐데 이 입체적인 기둥 2개와 그리고 한길긴뜨기 4개 입체적인 기둥 2개, 한길긴뜨기 4개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3번째 단까지 설명을 드린 상태고 이제 2번째와 3번째 단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홀수단에서는 이 입체적인 기둥 부분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 가로로 사슬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가로로 사슬이 보이는 부분이 앞면이고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서 보시면 여기는 기둥이 입체적으로 나와 있죠? 기둥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짝수단이고 뒷면이에요. 뒷면을 뜨실 때에는 실을 감아서 이 기둥이 코바늘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앞에서 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홀수단을 뜨실 때는 이렇게 기둥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코바늘 뒤쪽으로 기둥이 올라오게 떠주시면 돼요. 모든 단을 시작할 때에는 꼭 사슬 2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기둥 올려주시고 방향을 틀어서 이 기둥이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실 걸어서 이렇게 코바늘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코바늘 위로 기둥이 올라오도록 걸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4개의 코에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하나씩 총 4개 해주시고 그 다음 입체적인 기둥 2개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 맨 마지막 기둥 뜨는 방법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끝에서 2번째 입체적인 기둥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기둥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앞걸어 한길긴뜨기 해준 기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 단을 뜰 때에는 사슬 2개 올려주시고 편물 방향 뒤집어서 이번에는 앞면을 떠줄 차례예요. 이렇게 기둥이 뒤로 들어가 있으면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기둥 하나를 걸어주시고 이렇게 코바늘 뒤로 기둥이 올라오도록 걸어주시고요. 뒤걸어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개의 코에 일반적인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둥 부분을 만나면 뒤걸어 한길긴뜨기 2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떠주시고요. 그리고 앞면 맨 끝 기둥 뜨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끝에서 2번째 기둥에 하던 대로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떠주시고 그리고 실 감아서 맨 끝 기둥과 끝에서 2번째 기둥 사이로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뒤걸어 한길긴뜨기 마저 떠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2개씩 통과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이 점점 더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대로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가져오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반 접었을 때 세로 길이 30cm가 되는 길이로 떴습니다. 다 뜬 후에 다시 만나요. 편물을 다 떠줬고요. 맨 마지막 단은 앞걸어뜨기로 끝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앞걸어뜨기로 쭉 떠서 끝나는 부분이 왼쪽 위로 오도록 떠주세요. 이제 편물 양쪽을 이어줄 건데요. 기둥이 안쪽으로 들어간 면이 앞면이고요. 편물을 이어줄 때는 뒷면을 보면서 이어줄 거예요. 편물의 뒷면이 위로 오도록 뒤집어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뜨던 고리가 왼쪽 위로 오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와 2번째 기둥 사이에 구멍이 있죠? 여기 첫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반 접어준 반대편 편물도 동일하게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 바늘을 넣고 실을 걸고 가져와서 이렇게 바늘에 실이 2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 아랫단의 첫 번째와 2번째 기둥 사이 여기에도 바늘 넣어주시고 반대편에도 대칭되는 곳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반대편 편물에 바늘을 넣으실 때에는 떴던 곳에 또 뜨지 않도록 위치를 잘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2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짧은뜨기를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많이 느슨하게 해주셔야 다 연결했을 때 편물이 울지 않아요. 그래서 뜨실 때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뜨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옆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 애매하게 있는 작은 구멍 말고 확실하게 큰 구멍이 있어요. 첫 번째와 2번째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고 반대편도 똑같이 바늘을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애매한 구멍 말고 기둥과 기둥 사이 구멍에 넣어주세요. 앞뒷면 모두 바늘을 넣었으면 실 감아서 느슨하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모든 코에 짧은뜨기로 편물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쭉 이어주고 올게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이해하신 분들은 30초 스킵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다 뜨셨으면 바늘에 걸린 고리를 쭉 늘려서 실을 잘라주세요. 편물을 앞면으로 뒤집어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이어진 게 보이시죠? 혹시 이어진 부분이 부자연스럽거나 쭈글쭈글하다면 다시 풀어서 조금 더 느슨하게 떠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남은 반대편도 이어줄 건데요. 뜨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시작 부분에 실 연결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다시 편물을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시고 편물에 모서리가 맞닿게 잘 놓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져와서 기본 자세로 잡아주시고 우선 왼쪽 편물의 첫 기둥과 두 번째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고 아래쪽 편물도 동일하게 첫 기둥과 두 번째 기둥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잡고 있는 실을 바늘에 걸어서 구멍 밖으로 실을 가지고 나와준 후에 바늘에 실을 감아 원래 걸려있던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넣어줬던 구멍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편물을 쭉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도 다 연결해주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방 몸통이 완성됐어요. 양옆으로 연결해준 부분도 패턴의 일부처럼 잘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남아있는 실들은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바로바로 가방끈 뜨기입니다. 가방끈은 생각보다 길게 떠야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슬뜨기로 떠봤고요. 저는 키 168이고 가방끈 사슬 300개로 딱 원하는 길이가 되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끈은 총 2개가 필요합니다. 가방끈을 떠주시고 꼬리실 여유있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제 가방 몸통에 가방끈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참고하시라고 한쪽 가방끈을 낀 상태로 가져와 봤어요. 가장 먼저 양쪽에 편물을 이어준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둘러준 다음 다시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올 거예요. 편물 안쪽으로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기둥 뒤쪽으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줬어요. 이렇게 기둥 뒤쪽으로 가방끈이 들어가 있죠? 대충 느낌 보셨으면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가방끈 꼬리실을 돗바늘에 연결해 주시고요. 가방끈을 넣는 시작 부분은 가방 몸통을 이어준 옆부분의 5번째 단이에요. 이 5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4개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 여기에 돗바늘에 연결한 가방끈을 넣어서 쭉 둘러주기 시작할 거예요. 가방끈을 연결해둔 돗바늘을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5번째 단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뒤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쭉 빼주시고요. 가방 안쪽 면이 보이도록 가방 입구를 살짝 접어서 진행해 볼게요. 가방 밖에서 안쪽으로 가방끈을 넣어준 상태고요. 이제 안쪽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기둥이 2개씩 짝지어져 있죠? 이 짝지어진 기둥 2개 뒤쪽으로 돗바늘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때 가방끈이 일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넣어줬던 높이와 동일한 위치에 넣어주셔야 돼요. 우선 반대편에 편물을 이어준 부분까지 가방끈을 쭉 둘러줄게요. 지금 가방 한쪽 면에만 가방끈을 껴준 상태고요. 여기는 시작한 부분의 반대편이에요. 여기는 우선 기둥 하나에만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짧은뜨기 해줬던 부분을 지나서 그 옆에 남아있는 기둥 하나에 통과시켜주시면 돼요. 이 이후로는 아까와 동일하게 쭉 가방끈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둥까지 넣어줬고요. 시작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가 시작했던 부분이고 마지막은 처음 넣어줬던 곳과 대칭되는 이 5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4개가 끝나는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고 이 구멍으로 넣어서 가방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가방끈을 꺼내줄게요. 반대쪽 가방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가방끈을 다 둘러줬어요. 이번에는 다 둘러준 가방끈의 끝을 이어줄 차례예요. 실의 양쪽 끝을 보면 서로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왼쪽은 사슬뜨기를 시작한 부분이라 여기 매듭이 있고요. 반대쪽은 고리에 꼬리실이 달려있는 모양이고 사슬뜨기를 마무리해준 부분이에요. 이 가방끈의 양끝을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우선 사슬을 시작한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매듭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반대편 꼬리실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매듭 사이로 반대편 꼬리실을 통과시켜 줄게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사슬을 뒷면이 보이게 살짝 돌려주면 오른쪽 꼬리실 쪽에도 이렇게 매듭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도 코바늘을 넣어서 반대편 꼬리실을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하면 양쪽의 꼬리실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사슬 쪽을 잡고 이렇게 당겨보면 서로 교차되어 있는 꼬리실이 보이죠? 이렇게 되도록 해주신 다음 이 꼬리실을 묶어줄게요. 묶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2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시도해봤는데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결국엔 묶는 게 최고다 판단을 해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꼬리실들은 사슬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숨겨주신 후에 남은 꼬리실을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링을 연결해 볼게요. 가방 끈에다가 오링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줄이 꼬이지 않도록 줄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다가 오링을 걸어줄 거예요. 그냥 원하시는 곳에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편물 옆면 이어줄 때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해준 곳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도 괜찮고 이 위에도 괜찮고 사실 아무 데나 꽂으면 됩니다. 가방 끈에 걸어준 오링 입구를 이렇게 벌려서 가방 몸통에도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됐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인스타그램에 저를 꼭 태그해서 자랑해주세요. 저도 구경하고 싶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